반갑습니다. 오늘은 34번 프로그래밍 언어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하이 레벨 랭귀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고급 언어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자바, C, 그 다음에 C++, 그리고 베이직 같은 언어들이 있는데요. 객체 지향 언어를 얘기를 하고 자바는 이것은 가상 바이트 머신 코드를 사용합니다. C는 저급 언어와 고급 언어의 특징을 고루 갖춘 중급 언어로 하드웨어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닉스 운영체제 제작을 위해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C++은 모든 문제를 객체로 모델링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이직은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문법 구조를 갖는 대화형 언어로 인터프리트 언어라고 해서 하나의 명령어를 하나씩 실행하는 그런 형태의 언어입니다. 웹 프로그래밍 언어는 대표적인 것으로 HTML, HTML5, DHTML, XML, WML, VRML, PHP, ASP 등이 있는데요. 자, HTML은 인터넷의 표준 문서인 하이퍼텍스트 문서를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HTML5는 최신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액티브엑스 없이 브라우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HTML5이고 앞에 D가 붙었는데요. 다이나믹 HTML은 동적인 웹페이지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HTML입니다. XML이란 것은 확장성 생성, Extended Markup Language의 줄임말인데요. 확장성 생성 언어로 HTML의 사용자가 새로운 태그를 정의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WML이라는 것은 XML에 기반을 둔 마크업 언어로 휴대폰, PDA, 양방향 호출기와 같은 무선 단말기에서 텍스트 기반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언어로 여기서 W는 와이어리스를 말합니다. VRML은 VR이 Virtual Reality입니다. 그래서 가상현실 모델링 언어로 웹에서 3차원 가상 공간을 표현하고 조작할 수 있게 해주는 언어가 VRML입니다. 자, PHP는요, 개인용 홈페이지 저작 도구로 사용이 되었지만 PHP 4.0 버전 이후 각광받는 웹 스크립트 언어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ASP는 서버 측에서 동적으로 수행되는 페이지를 만들기 위한 언어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작이 되었고 윈도우즈 계열에서만 수행 가능한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웹서버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상에서 클라이언트들의 요청에 맞는 웹문서 그리고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 유닉스 계열의 아파치와 윈도우즈 NT 계열의 IIS가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기법으로는 구조적인 언어와 객체 지향 언어, 비주얼 프로그래밍 언어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구조적인 언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파스칼, 에이다, 그리고 객체 지향 언어는 특징이 상속성, 캡슐화, 추상화, 다양성, 오버로딩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대표적인 언어로는 스몰토크, C++, 자바 같은 것이 있습니다. 비주얼 프로그래밍 언어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비주얼 베이직, 비주얼 C++, 델파이, 파워 빌더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요. 언어에 대한 것이 여러분들 처음 접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용어만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 34번 객체 지향 언어로 네트워크 환경에서 분산 작업이 가능하며 플랫폼에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우리가 자바라고 얘기를 합니다. 35번 언어 번역. 언어 번역은 사용자가 고급 언어로 작성한 원시 프로그램을 기계어 형태의 목적 프로그램으로 변환시키는 것을 바로 언어 번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언어를 번역할 때
고급 언어 자체를 번역하는 것을 컴파일러라고 하고, 그리고 인터프리트는 베이직과 같이 한 줄 번역을 얘기하는데요. 실행 속도가 느리고 목적 프로그램이 생성되지 않고 번역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왜냐하면 한 줄로 번역을 하기 때문에, 그죠? 반면에 컴파일러는 한꺼번에 번역을 하는데 실행 속도가 빠르고 목적 프로그램이 생성이 되겠죠. 그렇지만 한꺼번에 번역을 하기 때문에 번역 속도는 느립니다. 어셈블러는 어셈블리 언어로 기술된 프로그램을 목적 코드로 변환시키는 소프트웨어가 어셈블러입니다. 자, 그래서 소스 프로그램을 원시 프로그램이라 하고, 이 원시 프로그램이 고급 언어로 작성이 되었냐, 아니면은 일반적인 어셈블리 언어로 작성이 되었느냐, 아니면은 베이직으로 작성이 되었냐에 따라서 각각의 사용되는 번역기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원시 프로그램을 번역해서 목적 프로그램이 생기고, 그 목적 프로그램이 링크에 의해서 로드 모듈로 로드를 해서 실행을 시킵니다. 자, 그럼 문제 35번 한번 볼까요? 인터프리터 언어는 전체 프로그램을 한 번에 처리하여 실행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전체 프로그램을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프리터는 한 줄에 하나의 명령에 하나씩 번역을 해서 실행을 합니다. 따라서 X가 되겠죠? 36번. 정보 전송 방식, 통신망의 종류와 네트워크 장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전송 방식은 단방향 방식과 반이중 방식, 전이중 방식이 있습니다. 단방향 방식은 한쪽만 수신되는 것을 말하고, 다른 한쪽은 송신만 가능한 방식으로 TV나 라디오 같은 것들이 바로 심플렉스 방식이 됩니다. 반이중 방식이라 하는 것은 양쪽 모두 송수신이 가능하지만 동시에는 불가능한 방식으로 무전기 같은 것이 되겠네요. 그리고 전이중 방식은 양쪽 모두 동시에 송수신이 가능한 방식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인 것으로 전화기가 있습니다. 정보 전송 방식, 여러분 알아두세요. 그리고 통신망의 종류에는요, LAN, WAN, WRAN, MAN, WAN, VAN, VAN, ISDN, BISDN, WLL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LAN, 근거리 통신망은 근거리, 즉 학교, 연구소, 병원 이런 데서 주로 짧은 거리, 근거리에서 사용이 됩니다. WLAN은 와이어리스 랜이라 해서 무선 근거리 통신망으로 케이블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설치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CDMA나 TDMA, 적외선 방식이 있습니다. MAN은 메트로폴리스 에어리어 네트워크를 얘기하는데요. 도시권 통신망을 얘기합니다. 도시와 도시. 그리고 WAN은 와이드 에리어 네트워크로 광대역 통신망입니다. 국가와 국가 또는 대륙과 대륙. 자, 그리고 VAN이 있는데요. Valued Area Network입니다. value라는 말 자체가 부가가치를 얘기하는데요. 부가가치 통신망. 기간 통신 사업자로부터 통신 회선을 빌려서 기존의 정보에 새로운 가치를 더해서 다수의 이용자에게 판매하는 통신망이 VAN입니다. ISDN은 종합정보통신망으로서 문자, 음성, 동영상 등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해서 디지털화된 하나의 통신 회선으로 전송하는 통신망이 ISDN입니다. BISDN은 브로드의 약자로서 광대역 종합정보통신망입니다. 광대역 네트워크에서 비동기식 전달 방식 ATM을 사용해서 초고속 대용량 데이터를 디지털로 전송할 수 있는 것이 바로 BISDN입니다.
WLL은 와이어리스 로컬 룹인데요. 무선 가입자 회선을 얘기합니다. 전화국과 가입자 단말 사이의 회선을 유선 대신에 무선 시스템을 이용해서 구성한 통신망을 얘기합니다. 망의 구성 형태는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간단하게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성형, 스타형, 중앙 집중형입니다. 이것은 중앙의 주 컴퓨터에 이상이 발생하면 여기 센터죠. 시스템 전체의 기능이 마비되는 통신망 형태로서 고장 발견이 쉽고 유지 보수 및 확장이 용이합니다. 버스형은 한 개의 통신 회선에 여러 대의 단말기가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물리적 구조가 간단하고 단말기의 추가와 제거가 용이하지만 기밀 보장이 어렵고 통신 회선의 길이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보이시죠? 자, 그리고 계층형이 있는데요. 이것은 분산형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중앙 컴퓨터의 일정 지역의 단말 장치까지는 하나의 통신 회선으로 연결시키고 이웃하는 단말 장치는 일정 지역 내에 설치된 중간 단말 장치로부터 다시 연결시키는 형태로 분산 처리 시스템을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망형은 메쉬형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지점의 컴퓨터와 단말기를 서로 연결한 형태로 노드의 연결성이 높으며 많은 단말기로부터 많은 양의 통신으로 필요로 하는 경우에 유리합니다. 링형은 반지처럼 보이죠? 루프형이라고 하는데요. 인접한 컴퓨터와 단말기들을 서로 연결하여 양방향으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통신망 형태로 통신 회선 중에 어느 하나라도 고장이 나면은 전체 통신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링형입니다. 네트워크 장비로는요, 허브, 라우트, 리피트, 브릿지, 게이트웨이가 있는데요. 허브는 한꺼번에 여러 대의 컴퓨터를 연결하는 장치입니다. 허브의 종류에는 더미 허브와 스위칭 허브가 있는데요. 더미 허브는 각 노드를 물리적인 성형 구조로 연결한 것이 바로 더미 허브입니다. 성형 생각나시죠? 스타형이었으니까, 그죠? 그리고 스위칭 허브는 진영형 허브로 더미 허브보다는 안정적이고 속도가 빠릅니다. 라우트라고 하는 것은 최적의 경로를 배정할 수 있는데요. 최적의 IP 경로를 설정해서 전송해 주는 것이 바로 라우트입니다. 리피트는 신호를 정복하는 것인데요. 거리가 증가할수록 감쇄하는 디지털 신호의 장거리 전송을 위해서 수신을 재생하거나 출력 전압을 높여서 전송하는 장치를 우리가 리피트라고 합니다. 브릿지는 신호도 정복할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를 서로 연결하는데요. 네트워크 분할을 통해서 트래픽을 감소시키며 물리적으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할 때 사용합니다. 게이트웨이는 랜에서 다른 네트워크에 데이터를 보내거나 다른 네트워크로부터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출입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게이트웨이입니다. 문제 36번.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한꺼번에 여러 대의 컴퓨터를 연결하는 장치로 각 회선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장치를 바로 허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37번. 인터넷 연결 방식에는 인트라넷, 엑스트라넷, 그룹웨어, 전용선, ISDN, ADSL, VDSL, VoIP, FTTH, 위성 인터넷, 무선 인터넷 해서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인트라넷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트라넷은 인터넷의 기술을 기업 내 정보 시스템에 적용한 것으로 전자우편 시스템, 전자결제 시스템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인트라넷은 기업 내 정보 시스템을 적용한 것입니다. 반면에 엑스트라넷은 기업과 기업 간의 인트라넷을 서로 연결해서 납품업체나 고객업체 등 자기 회사와 관련 있는 기업체와의 원활한 통신을 위해서 인트라넷의 이용 범위를
확대한 것이 바로 엑스트라넷입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요, 인트라넷은 기업 내에서 정보를 통합한 거, 그리고 엑스트라넷은 기업과 기업 내에서 인트라넷으로 자료를 공유하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루비어는 여러 사람이 공통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용선은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서 전용선을 할당받아서 자신의 컴퓨터를 직접 인터넷에 연결하는 방식을 전용선이라고 하는데요. 앞에서 나왔던 ISDN이 있죠. 종합정보통신망,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해서 디지털화된 하나의 통신회선으로 전송하는 통신망입니다. ADSL은 전화국과 각 가정이 1대1로 연결된 것으로 고속 데이터 통신이 가능합니다. VDSL은 ADSL보다 전송 거리가 짧은 구간에서 고속의 데이터를 비대칭으로 전송하는 기술이 VDSL입니다. VoIP라는 요 용어는요, 음성 신호를 압축해서 IP별 사용하는 인터넷을 통해서 전송하는 방식으로 인터넷 전화라고 얘기하죠. 이 방식으로 전화를 하면 시내 전화 요금 수준으로 시외 및 국제 전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Voice of Internet Protocol을 얘기합니다. FTTH는 광섬유를 일반 가정까지 연결해서 상향 하향의 속도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위성 인터넷이라는 것은 정보량이 적은 업로드는 전화선 또는 전용선을 이용을 하고, 정보량이 많은 다운로드는 위성을 이용해서 초고속 인터넷 방식을 하는데요. 섬이나 산간지역 같은 데 적합한 서비스가 바로 위성 인터넷이 되겠습니다. 무선 인터넷은 이동 중에 무선 단말기로 무선망을 통해서 인터넷 서비스에 액세스하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환경과 기술을 우리가 무선 인터넷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WAP, WAP 있습니다. 무선 이동 단말기로 휴대폰, PDA, 무선 노트북, 이런 무선 이동 단말기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토콜을 WAP이라고 얘기합니다. WML이라고 하는 것은 와이어리스 마크업 랭귀지를 얘기했죠. 무선 인터넷에서 휴대단말기에 적용할 수 있는 웹페이지를 개발할 수 있는 언어가 WML입니다. WTP는 무선 인터넷에서 트랜잭션 형태의 데이터 전송 기능을 제공해주는 프로토콜입니다. 그리고 위피가 있는데요. 위피는 이동통신 업체들 간에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적 낭비를 줄이자는 목적으로 한국형 무선 인터넷 플랫폼을 위피입니다. 문제 37번. 인터넷상에서 음성을 전송하는 기술로 장거리 전화나 국제전화 이용 시 통화 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은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VoIP입니다. 자, 모뎀과 코덱이 있는데요. 모뎀은 디지털 데이터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는 변조 과정과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복조 과정을 수행하는 신호 변환 장치를 모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코덱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코덱은 음성이나 비디오 등의 아날로그 신호를 전송에 적합한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고 그 역의 작업을 수행하는 장치가 바로 코덱입니다. 자, 문제 38번인데요. 컴퓨터 내부의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바꾸어서 보내는 장치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그리고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복조시키는 장치를 모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전자우편인데요. 이 전자우편은 전자우편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이 SMTP, POP3, MIME, IMAP 해서 네 가지가 있는데요. SMTP는 Simple Mail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Simple Message Text 프로토콜인데요. 트랜스퍼 프로토콜. 자, SMTP는
심플 메시지 트랜스퍼 프로토콜입니다. 사용자의 컴퓨터에서 작성한 메일을 다른 사람의 계정이 있는 곳으로 전송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SMTP인데요. send 메시지라고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해도 돼요. 메시지를 보낸다. 트랜스퍼 프로토콜. 예, 영어 단어는 심플 메시지 트랜스퍼 프로토콜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전송해 줄 때 팝3는 팝팝팝 3번이죠. 팝팝팝3, 팝3는 메일 서버에 도착한 이메일을 사용자가 컴퓨터로 가져올 수 있도록 메일 서버에서 제공하는 프로토콜입니다. 팝3는 수신된 메일을 볼 때 사용한 거고, SMTP는 보낼 때, MIME는 여기서 M이 멀티미디어거든요. 웹브라우저가 지원하지 않는 각종 멀티미디어 파일의 내용을 확인하고 실행시켜주는 프로토콜이 MIME입니다. 그리고 IMAP는 로컬 서버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한 다음에 전자우편을 액세스하기 위한 표준 프로토콜입니다. 전자우편에 관련된 용어 중에 스팸 메일, 정크 메일 또는 옵트 메일 같은 것이 있는데요. 스팸이라고 하는 이 스팸 메일은 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원하지도 요청하지도 않는 메일을 대량으로 보내는 광고성 메일로 바이러스가 포함된 메일도 있지만 포함되지 않은 메일도 있습니다. 이것을 정크 메일 또는 스팸 메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옵트인 메일은 고객의 권리를 존중하고 고객의 의사에 준해서 메일을 발송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메일을 옵트인 메일이라고 합니다. 문제 39번 한번 볼까요? 편지를 받을 때 이용하는 프로토콜은 팝3죠. 그죠? 팝3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